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2022년 상반기 마지막 한 주의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주식은 S&P 기준으로 6.6% 상승하면서 약세장 속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 주는 첫 거래일부터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우가 0.2%, S&P가 0.4%, 나스닥이 0.7%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지난주 강한 반등세에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S&P는 지난주 바닥 기준으로 고점 대비 24% 하락하면서 공식적인 약세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다시 고점 대비 20% 이내까지 반등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현재 가격 수준에서 6월을 마무리한다면 1970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보통 연말부터 상반기까지가 하반기보다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S&P는 현재까지 고점 대비 약 18.5% 정도 하락해 있는데, 이건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악의 기록이고요. 대공황 이후로도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던 건 수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수십 번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죠. 1년 만에 8%가 넘는 40년 내 최대 인플레이션에 한 번에 금리를 0.75%씩 올려야 하는 이름조차도 들어볼 일이 없었던 자이언트 스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중국의 봉쇄, 그리고 아직도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전염병 등등, 원래라면 이 중 한 개라도 어쩌다 한 번씩 만날까 말까한 악재들이 우르르 한 번에 몰려드는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책을 읽다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제가 있는데요. 바로 대공황입니다. 마치 무용담이라도 펼쳐놓듯 대공황을 나는 이렇게 견뎌냈다 라는 식의 얘기가 절대로 빠지지 않는데, 그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 투자자들의 자서전에는 오일 쇼크나 1987년 검은 월요일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의 펀드 매니저들의 얘기라면 닷컴 버블이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본인의 최고 무용담으로 애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전설적 투자자들의 무용담을 별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20년 팬데믹에 이어 2022년 현재의 상황까지 과거 전설로 남았던 약세장에 결코 지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현생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악재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상황을 살면서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결코 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 이후 52년 만에 최악의 증시를 만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투자의 전설들이 약세장을 견딘 얘기를 무용담으로 쓴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며 결국 그 시간을 이겨냈다는 뜻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약세장이 끝나고 다시 강세장이 오고 힘든 시기를 보낸 사람들에게도 다시 꽃필 날이 옵니다. 바로 직전 최대의 약세장이었던 리먼 브라더스 때를 돌이켜보면 S&P가 고점 대비 무려 57% 하락했고 고점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든 시기가 장기간 펼쳐진 건데요. 현재의 주가는 그때 당시 그렇게 높아 보이던 역사적 고점보다 3배가 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의 축으로 본다면 약세장 속의 역사적 고점조차 결국 스쳐 지나가는 과거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고점에서 거짓말처럼 딱 주식을 산 사람이라면 5년 동안 고통스럽긴 했겠지만 지금까지 주식을 갖고 있다면 처음 매수했던 가격을 뛰어넘고 나서 9년 만에 자산이 3배까지 불어났을 겁니다. 9년 만에 3배라면 엄청난 수익률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 주식을 샀던 그 이후로도 약세장이 펼쳐지는 이 긴 시간 동안 새로 생기는 현금 흐름을 꾸준히 주식을 사는데 보낸 사람이라면 굉장히 많은 현금 흐름을 원래 자기가 산 가격보다 훨씬 싼 할인가에 계속 구매했을 거고, 수익으로 전환된 시기도 5년이 아니라 훨씬 더 앞당겨졌을 것이며, 지금 자산도 3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증식되어 있겠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공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세장은
빠르고 깊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강세장은 길고 가늘게 지속되죠.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면서 피해 다니다 보면 정작 찾아오는 최고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약간의 이익을 내고 팔고 세금 내고 다시 타이밍 노려서 주식을 사고 이번엔 손절하고 이런 단기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의 숙련된 트레이더뿐이고 대부분은 돈을 잃거나 최소한 벌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약세장은 만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그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좋은 기회로 이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약세장을 최선으로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시간을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차분하고 냉정한 공부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 그리고 좋은 자산들을 헐값에 살 수 있는 축적의 기회로 삼는 것, 마지막으로 내 투자 인생에서 최고의 교훈이 될 값진 경험으로 삼아 지혜로 승화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과정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에서도 몇 차례 더 거듭될 것이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